했으니까 두 번째는 에너지에 대한 얘기할게. 에너지가 뭐야? 그럼 주원아, 에너지를 뭐라고 정의해야 돼? 에너지는 일할 수 있는 능력. 멋져요. 일할 수 있는 능력. 그 정도 우리 주원이 알아. 자,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합니다. 제가 아무리 바보라도 이건 알아.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도 있고 운동 에너지도 있고 전기 에너지도 있고 탄성 에너지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야.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 실제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구 자체는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공간이라서 멋진 말을 우리는 지구를 중력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공간, 중력장. 이 중력이라는 힘은 아무나 받지 않아요. 반드시 물질만 받습니다. 왜? 중력이라는 힘을 받으려면 물체는 질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됐죠? 자, 그랬을 때 지구의 중력장이라고 하는 중력가속도의 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10입니다. 그러니 중력가속도가 10이라는 건 지구에서는 1kg짜리 물체를 10N의 힘으로 당겨. 그러니까 10kg짜리는 100N의 힘으로 당겨. 이런 얘기죠. 그러면 mkg짜리는 mg의 힘으로 지구가 당기는 힘을 주기 때문에 땅바닥에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얘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거꾸로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내가 줘야 되는 최소한의 힘은 물체의 중력만큼의 힘으로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어요. 자, 그 힘으로 얼마만큼 올라갈 거냐면 이동한 거리가 h만큼 올라갔다고 치자. 그러면 바닥에 있는 물체를 h만큼 높은 곳으로 이동시키려면 내가 해줘야 되는 일은 mgh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mgh만큼의 일을 하면 물체는 그 일을 받아서 그만큼 뭐가 생기냐면 에너지가 생겨요. 그랬을 때 지표면 기준면으로부터 h 높이에 있을 때 얘가 갖는 에너지가 바로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생기는 무슨 에너지라고요? 중력 위치 에너지라고요. 자, 그래서 중력 위치 에너지는 중력이 한 일의 크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mgh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는 식입니다. 되겠어? 자, 근데 여기는 플러스 전판이 있어요. 플러스 극을 띠고 있는 금속판이 있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극을 띠고 있는 금속판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는 전기장이 이렇게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멋진 말로 전기장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 중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얼마냐면 전기장의 세기가 10N/쿨롱이라고 치자. 그러면 이 전기장에 어떤 물질이 들어갔을 때 그 전기력을 다 받아? 아니요. 그 물체는 반드시 전기를 띠고 있어야만 힘을 받아요. 중성인 애들은 힘을 안 받아요. 근데 여기에 어떤 애가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얘는 플러스 Q의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이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겠죠. 그 전기력의 세기를 어떻게 구하면 되니? 어떻게 구하면 되니? QE로 구하면 되죠. 1쿨롱당 받는 힘이 10N이니까 2쿨롱이면 20N, 3쿨롱이면 3 곱하기 10에서 30N 이렇게 받는단 말이야. 되겠어? 그래서 전기력 구하는 이 식이 마치 지구에서 중력 구하는 식이랑 똑같습니다. mg 그래서 구하는 식이랑 똑같죠? QE 됐니? 이 전기장의 세기가 중력 가속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이 받고 있는 전기력과 반대 방향으로 억지로 들어 올리려고 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힘은 당연히 아래로 잡아당기는 전기력만큼의 힘을 줘야만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를 이만큼 들어 올릴 거야. D만큼. 그러면 D만큼 들어 올리기 위해서 내가 해줘야 되는 일은요. 힘에다가 거리를 곱하면 되니까 QE D만큼의 일을 해줍니다. 이해돼, 주원아?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 올릴 때 내가 해준 일은 QED니까 이 물체는 그 일을 받아서 에너지를 갖게 된다. 그 에너지가 그 유명한 바로 전기 위치 에너지, 전기 에너지라고 합니다.
되겠어? 그래서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 힘 곱하기 거리 QED라는 얘기죠. 되겠어? 그래서 플러스 Q라는 전하가 갖게 되는 전기 에너지를요, 우리는 QED로 곱하면 된다. 힘 곱하기 거리. 이게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고요. 에너지니까 단위는 위아더 월드 줄입니다. 알겠어? 당연히 에너지의 단위는 전기 에너지든 위치 에너지든 에너지 단위는 줄입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 바로 QED인데, 만약에 얘가 2쿨롱도 아니고 5쿨롱도 아니고 1쿨롱이라면 이라고 하는 실제 전하가 아니고 표준 전하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전기 에너지는, 됐어?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전기 에너지를 전기 위치 에너지라고 불러서 전위라고 부른다. 알겠어?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전기 에너지를 전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1쿨롱이니까 여기를 1로 바꾸시면 되잖아요. 됐어? 그러면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전기 에너지는 ED로 계산하면 되고, 이 전기 위치 에너지인 전위를 표현하는 기호가 바로 V다. U가 아니고 V로 쓴다. 그래서 V는 ED. 되겠어? 이렇게 하면 되죠. V는 ED. 그래서 전위를 나타내는 기호가 V다. 그러면 이 ED를 V로 바꾸면 되니까. 됐죠? ED가 V랑 똑같다 그랬으니까 얘를 우리는 QV로 써도 무방하다. 그쵸? 자, 이 V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이게 바로 뭡니까? 너네가 맨날 외웠던 전압, 볼트입니다. 그러니 회로도의 10볼트의 전압을 갖는 건전지에 물체를 연결해서 전류가 흐르게 했어요. 그랬을 때 전하가 나갈 때 10볼트로 충전해 나가요. 이 10볼트라는 건 바로 뭘 얘기하니?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에너지. 그래서 줄포쿨롱을 얘기해요. 그래서 볼트는 원래 에너지를 나타내는 단위였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는 전압이라고 불렀던 걸 이제 원래 이름 전위라고 부르게 된다. 전위라고 부르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때는 전압이라고 배웠지만 고등학교 때는 전압이라는 단어 안 쓴다. 전위라고 한다. 전위는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전기 에너지를 얘기한다. 되겠어? 그래서 이 건전지가 10V 짜리라는 건 사실은 10줄의 전기 에너지를 1쿨롱당 줄 수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되겠어?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전기 에너지를 전위라고 한다. 됐지? 자, 그래서 V는 ED구나 라고 하는 게 왜 나왔는지 기억.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전기 위치 에너지. 그래서 1쿨롱이 아니고 Q쿨롱이 갖는 전기 위치 에너지가 QED인데, 여기서 1쿨롱의 전하면 여기가 1이면 되니까 ED가 바로 전위. 그게 V, 볼트. 그래서 ED를 볼트로 바꾸면 QV.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은 QED로 계산해도 되고 QV로 계산해도 되는데, 너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 1A가 회로도에 흘러 1A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움직이는 세기야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I는 T분의 Q로 계산하면 돼. 이렇게 얘기했었다. 그러면 머리 있는 척해. Q는 IT 강국. 못 외우면 병신. Q는 IT 강국이다. 그러니까 전하량은 전류에다가 시간을 곱해도 되니까 Q 자리에다가 IT를 집어넣어도 합법적이다. 그래서 Q 자리에다가 IT를 집어넣으시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전기 에너지 구하는 또 다른 식 비트가 나온다. 때가 쏙 비트. 그래서 이렇게 나왔던 거다. 되겠죠?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 똑같습니다. 모든 에너지는 힘 곱하기 거리다. 근데 전기에서의 힘은 QE로 계산하는 거니까
힘 곱하기 거리를 이렇게 표현한다. 근데 우리가 아까 배웠을 때 전기력 구하는 힘 이렇게 안 했잖아요. 네, 힘 R 제곱분의 크크크로 계산했잖아요. 네, 이걸로 집어넣어도 돼요. 됐어. 거기다가 거리가 R이니까 둘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R이니까 R만큼 움직였다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기 에너지를 구하는 또 다른 식은 이게 이렇게 지워져요. 그래서 전기력 구하는 식은 R 제곱분의 크크크인데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은 R분의 크크크다. 이게 전기 에너지 구하는 네 가지 방법이다. 전기 에너지 구하는 네 가지 방법. 머리에 넣어. 머리에 넣어. 이제 근데 1쿨롱이면 여기가 1이니까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전기 에너지는 R분의 크크로 계산해도 되죠. 그래서 전위를 구하는 두 가지 방법도 보여드렸어요. 괜찮아. 그랬을 때 여기 좀 보세요. 여기가 근데 에스더야 여기가 보이니? 노란색 괜찮아? 보여? 자, 땅으로부터요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 커요. 그래서 물체가 여기 있을 때보다 여기 있을 때 위치 에너지가 크고요. 더 위로 올라가면 위치 에너지 더 커요. 맞아요? 여기에서 이 물체가 갖는 위치 에너지가 10줄이라면 여기는 20줄, 여기는 30줄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중력 위치 에너지는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위치 에너지 커요. 우리 알아요. 근데 이걸 그대로 가져가면 하늘에 해당되는 높은 쪽이 어딥니까? 플러스판이 있는 쪽이 높은 점이 하늘입니다. 됐어? 땅바닥이 어딥니까? 마이너스 극쪽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올라갈수록 전하는 무조건 높은 전위를 갖는다. 되겠습니까? 위치 에너지가 무조건 커져요. 그래서 마이너스 쪽이 낮은 전위, 플러스 쪽이 높은 전위. 그래서 무조건 같은 전하가 플러스 쪽으로 갈수록 위치 에너지 커지는 겁니다. 플러스가 하늘입니다. 되겠어?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전기에서의 에너지를 볼트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 이 낮은 전위에서 여기서 갖는 위치 에너지가 10V, 여기서 갖는 게 20V, 여기서 갖는 게 30V 이런 뜻이죠. 됐어? 전기에서는 줄 대신에 볼트 써도 똑같은 거니까. 됐지? 자, 근데 자 옆에 있는 얘는요. 같은 높이에 있는 얘는요. 여기 있던 얘네들은 다 위치 에너지 똑같죠. 됐죠? 같은 높이에 있으면 여기 있던 위치 에너지 똑같이 20이겠죠. 됐어?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같은 높이끼리 선으로 연결해. 위치 에너지가 같은 애들끼리 선으로 연결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멋진 말로 등전위면이라고 해요. 위치 에너지가 같은 높이끼리 선으로 연결한 걸 등전위면이라고 하고요. 그중 플러스 쪽에 가까울수록 전위가 더 높은 선입니다. 이해돼? 등전위면이라고 한다. 근데 꼬맹아, 아까 여기 있는 흰 선은 뭐라 그랬어? 전기력선. 노란 선은 뭐라 그랬어? 등전위면. 이때 보여? 전기력선과 등전위면은 무조건 90도가 되는 방향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시는 거야. 그래서 전기력선과 등전위면은 무조건 90도를 이룬다. 그러니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있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가 있으면 우리 전기력선 어떻게 그렸냐면 전기력선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그렸고요. 여러분들은 순식간에 왜 마이너스가 있는 쪽은 땅바닥, 플러스가 있는 쪽은 하늘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물체가 여기 있을 때보다는 여기 있을 때 위치 에너지 점점 커져. 되겠어? 그래서 등전위면을 그릴 때는요. 전기력선과 90도 되게 그려야 되니까 얘랑 90도를 연결하면 이게 등전위면 이렇게 그려져. 그래서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돼.
이해되죠? 이해되죠? 여기가 30V, 여기가 25V, 여기 20V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되겠지? 이해돼? 이해돼? 그러면서 꼬맹아 봐봐. 위치 에너지 배웠으니까 그거 그대로 가져다가 전기 에너지 위치 에너지랑 똑같아. 가져다 쓰는 거야. 여기 땅바닥이 있고요. 여기 공이 위에 가만히 있었어요. 이 높이에서. 자, 이 높이에서 갖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냐면요. mgH예요. 그러면 얘가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 줄어들죠. 위치 에너지 떨어지면서 무슨 에너지 생기니? 에스더? 그렇죠. 그래서 다 떨어져 바닥에 닿는 순간 위치 에너지가 모두 다 운동의 에너지로 바뀌었는데 이때 운동 에너지 얼마? 2분의 1 mv 제곱만큼 생겨. 근데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되니까 이때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이 얼마야? 2분의 1 mv 제곱이니 mg h와 같아야 되는 순간의 속력이니까 이거 지워져. 그래서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력은 항상 루트 2GH로 계산하면 돼. 맞아. 이렇게 되겠지. 근데 중력 위치 에너지만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게 아니고 탄성 위치 에너지도 전기 위치 에너지도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 다 운동 에너지가 돼요. 되겠어? 그러니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냐면요. 얘 30입니다. 근데 얘가 이만큼 떨어지면 위치 에너지가 10으로 바뀌어. 그러면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 얼마 줄었냐면 20줄만큼 줄었어. 그게 무슨 에너지가 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여기서 갖는 전기 에너지가 여기에 왔을 때 또는 여기에 왔을 때 우리 다 내려왔다고 치죠. 여기까지 다 내려왔을 때 이때 속력 얼마야? 이런 거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최고 높이에서 갖는 위치 에너지가요. QED인데 이게 바닥에 닿는 순간 운동 에너지로 바뀔 거잖아. 내려오면서 그때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만큼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때 속력이 얼마야? 라고 하면 속력은 루트 m분의 2 QED만큼의 속력 가자요.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요. 전기 위치 에너지를 그냥 중력 위치 에너지로 생각하는 거야. 자, 전기든 탄성이든 중력이든 상관없이 위치 에너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 생겨. 그랬을 때 그 위치에서 속력 구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시면 돼요. 재현 되겠어? 되겠어? 이 부분이 물투에서 내려와서 개념이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근데 자꾸 중력으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조금 접근성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중력 위치의 에너지로 바꿔서 설명하고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기까지의 내용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97페이지 와봐. 네. 자, 꼬맹아 95, 96, 97 요거 세 페이지 풀죠. 95, 96, 97 이거 세 개 풀죠.
일단 채점하면서 넘기고 페이지당 질문. 질문 있는 사람 손 들고요. C는 어느 정도 있는 중인데
그래서 전기장 이 A와 이 B의 크기를 부등호로 나타내라. 자, 전기장의 세기를 이 그냥 간격으로 주면 돼. 그래, 힘 세기. 이확 그냥 바보 새끼. 거짓말 마. 갑자기 말 바꾸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전기력선의 간격으로 봐. 자, A와 B에서의 전이 A, B의 크기를 등호 또는 부호로 나타내라. 자, 플러스 부호 가지고 전이 바꿔 마이너스 부호 가지고 위치는 좀. 여기가 깜빡하고 여기가 하늘 보냈어. 그러니까 플러스 쪽에 가까우니까 위치는 저도 보냈죠. 그래서 전기 위치 N자는 전이는 A가 B보다 커요. 왜? A가 플러스 쪽이고 B가 마이너스 쪽이어서 그것만 다른 거 없어. 알겠어? 수업 시간에 너 나 안 봐? 봤어요. 그래. 에스더, 재윤 질문. 닥치고 해 그냥. 쉬는 시간에 당연히 8분 남았는데 화장실 8분 남았는데? 뭐가 8분 남았어? 희망사항
친구들이 지금 막 시작하나 보다. 민준이 뭐 아이들 뭐 이런 애들 있는데 민준이 계속 수경 학생들 이제 나중에 시작되는 학발 때문에 저기서 지금 이제 막 시작했는데 호진 쌤이 애들 엄청 영특하다고 막 그러시고 졌다. 엄청 영특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네. 자, 만약에 늦게 시작한 애들한테 밀렸다. 너는 다 뒤져. 자지 말고 공부하자. 만약에 쟤네들한테 밀려서 너네가 올림 성적이 안 나왔다. 재윤, 넌 자유낙하야. 만약에 그러면 너네 다 죽여. 알지? 자, 난 또 지면 못 살잖아요. 자, 95페이지 다 해결했어. 95페이지에서 질문 없어. 재현 없어? 오케이. 자, 96, 97페이지에서 질문 없는 거 확실해? 없어? 괜찮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지금 했던 전기장, 전기역선, 그 다음에 전이, 그 다음에 전기에너지, 그 다음에 회로도 이 부분이 전기 파트에서 나오는 가장 어려울 만한 문제. 됐어. 축전기는 날릴게요. 축전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축전기를 뺀 나머지 문제들 빠진 것들은 다 풀어가지고 오시는 게 맞습니다. 자, 어디까지 하시면 되냐면 이 부분에서 축전기를 날린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어디까지를 문제 푸시면 되냐면요. 우리 축전기는 하나 건너뛴다 그랬으니까 자, 103페이지까지 빠진 문제들은 다 하셔야 됩니다. 103페이지까지. 됐어.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하고요 20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죠? 뭡니까? 자성체. 자성체요. 자, 넘어와. 115페이지. 자, 오늘 수업하고 나면 3주 동안 수업 없는 거 알지? 다음 주에 여기 와서 매달려 있어봤자 나 내신 들어가 있다. 자, 다음 주부터 3주 동안은 내신 기간이라서 꼬맹아 수업이 없는데 그 시험 끝나고 나서 왔을 때 지금 복귀하는 시점이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지금 민준아, 아니 민혁아, 너 내신 며칠 날 끝나? 15, 16. 15, 16? 네, 봐요. 12월 15, 16이니까 우리요 내신 끝나고 나서 며칠 날 정상 수업이냐면요 14일 날 그 정상 수업인데 민혁이는 그 다음날 수업 시험이라서 아마 못 올 것 같아요. 그럼 민혁이는 14일 수업은 영상으로 보내줄 테니까 영상으로 보고 오시면 돼요. 재윤이 시험 날짜가 12월 8, 9, 10이니까 재윤이는 상관없이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저 핸드폰 들어. 주원아, 너는 90. 너도 상관없이 올 수 있어요. 다행이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에스더는 12월 저 글자는 어디 그래? 어디에 편집했지? 12월 언제일까? 10 언제요? 12월부터 5일부터요. 12월 5일? 12월 1일. 12월 12일? 12일에 시험이 끝나요. 그러면 10날부터? 네. 그러면 10, 11, 12니까 에스더하고 시윤이도 수업하는데 무리 없어. 자, 수업하는데 무리 있는 건 지금 민혁이만. 그 민혁을 뺀 나머지 사람들은 정상으로 오시면 되고요. 자, 이제 20분밖에 없어서 정신 차리고 빠른 속도로 가죠. 115페이지 자성체입니다. 자, 115페이지에 있는 내용 자성체는 여러분들 생각보다 가벼운 전기 파트에서 유일하게 가벼운 내용이에요.
자, 지구상에서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체들, 그래서 자성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자석이 가지고 있는 게 자성인데요. 이 자석은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석인 애들을 우리가 멋진 말로 영구자석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막대 자석이 영구자석이고요. 자, 영구자석 말고 뭐가 있냐면 전기가 흐를 때만 자석인 애들. 그거 뭡니까? 전자석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요. 영구자석과 전자석이 있는데 전기가 흐를 때 전자석은 영구자석과 똑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우리 영구자석 보면요. 이러한 막대자석이요. 이때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작용하고요. 반대 극끼리는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작용하는 게 자석입니다. 그죠? 근데 이러한 자석을 반으로 자를게요. 자석을 반으로 자르면 됐어. 이 한 덩어리 안에는 S극만이니? 그럼 아예 그게 없어지니? 그럼 그렇죠. 다시 NS가 생겨. 또 잘라도 다시 NS가 생기고 또 잘라도 다시 NS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석은 절대로 두 극을 분리시킬 수 없다예요. 됐죠? 언제까지요? 언제까지냐면 바로 하나의 원자가 남을 때까지 NS를 갖고요. 원자를 쪼개는 핵분열을 하면 그때는 아예 두 극이 동시에 없어져요. 한 극만 남게 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두 극이 동시에 있거나 아예 없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대단히 극단적인 애들이야. 자, 그러면 하나의 원자에도 NS가 있다는 건 이 NS를 만드는 건 원자 구조가 가지고 있는 숨은 특징 때문일 거야. 그러면 이러한 NS 왜 생기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보자고요. 자석에서 N극과 S극이 생기는 거 사실은 원자 구조로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작은 입자가 아니고 그 안에는 세 종류의 입자가 있다 그랬죠. 이 중에 원자의 중심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원자 핵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원자 핵 속에는 플러스 전기를 띠는 양성자가 드글드글해요. 됐죠? 그리고 예를 들어 나트륨은요. 하나의 원자 핵 속에 양성자 몇 개 있는지 얘기해봐 재윤아. 재윤이 화학원 하니? 화학원 했어? 아직 안 했어. 자, 에스더. 나트륨은 양성자 몇 개 있어? 원자 번호 몇 번째 있냐? 그렇죠. 이 화학을 안 한 새끼도 대답을 하는데 이 화학을 소아쌤 저 이런 씨. 나트륨은 원자 번호 11번이라서 원자 핵 속에 양성자가 있고 얘네 나트륨 원자 번호도 모른대. 어떤 새끼가 나트륨을 몰라? 했어요. 이 세 가지 새끼들 다 재활용하든지 해야지 이거. 에휴. 그래서 나트륨은 우리는 바로바로 일러. 큰 소리로 일러. 자, 그래서 양성자가 11개 있는데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되잖아. 양성자가 11개 있으면 전자도 몇 개 있어? 바깥쪽에 11개 있어. 이게 문화 충격은 아니지? 주원아. 네. 양성자 11개 있으면 전자도 11개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인 거 맞지? 그래야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그쵸? 근데 이 11개의 전자가 어떻게 있을까? 이 11개의 전자들이요. 가만히 있으면 양성자가 잡아당기는 정적이적 인력 때문에 여기 달라붙어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 그러면 달라붙지 않기 위해서 마치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지구처럼요. 전자를 크게 한 바퀴, 원자핵을 크게 한 바퀴 도는 공전에 해당되는 운동을 전자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을 공전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공전이라는 단어는 천체에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원자핵을 중심으로 크게 한 바퀴 도는 걸 우리는 전자의 궤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전자가요. 마치 지구처럼 그 자리에서 한 바퀴 도는 지구로 얘기하면 자전에 해당되는 운동을 해요. 하지만 자전이라는 단어도 쓸 수 없어. 이거 천체에만 써. 우리는 이걸 전자에 무슨 운동이 일어나냐면 스핀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원자 핵 속에 있는 전자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
미친 듯이 마치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지구처럼 자전과 공전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하고 있어서 원자 핵으로 끌려가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 여기 있는 전자가 빠른 속도로 이쪽으로 확 간다고 쳐봐. 그러면 전자가 움직이면 전자와 반대 방향으로 뭐가 흐르는 거냐면 순간 전류가 흐르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쵸? 전자가 움직이면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근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내용에서 배웠어.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무조건 뭐가 생긴다고? 에스더 얘기해.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무조건 뭐가 생기니? 그렇죠. 그래서 전자가 움직이면서 전자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어. 그 아이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자기장 방향은 다르겠지만 얘가 이렇게 움직여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서 이쪽에 N극, 이쪽에 S극이 된다고 치자. 됐어? 이런 자기장을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 이 나트륨 안에 있는 11개의 전자들이 어떤 애는 이 방향으로 돌고요. 어떤 애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요. 어떤 애는 여기에서 이렇게 돌고요. 11개의 전자들이 자기만의 방향으로 막 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 각각의 원자, 전자마다 자기만의 N극을 다 가지고 다녀요. N극, N극 이런 식으로요. 자기만의 N극 방향을 다 갖고 다닌단 말이야. 되겠어? 이게 원자 속에 있는 모든 전자들입니다. 원자 속에 있는 모든 전자들은 움직이면서 자기만의 N극, S극이라는 자기장을 꼭 갖고 있다고요. 됐어? 근데 나트륨은 이런 전자들이 무려 11개로요. 어떤 애는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으로 자기장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됐어? 이것도 힘처럼. 어떤 애는 힘을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이걸 합성해서 합력을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자, 이렇게 원자 속에 전자가 여러 개 있으면 이 자기장 방향을 합성한 방향이 원자가 갖는 자기장 방향으로 결정됩니다. 되겠어? 되겠어? 이런 식으로 원자 속에 전자가 10개가 있던 100개가 있던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전자들이 움직이면서 각각의 전자들이 자기장을 만들고 그걸 합성했을 때 원자가 갖는 자기장은 두 가지다. 뚜렷하게 합성했을 때 한 방향으로 N극, S극이라고 하는 합성된 자기장을 갖는 아이를 우리는 원자 자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합성했더니 합력이 0인 것처럼 자기장이 0인 애도 있어요. 이런 애들을 우리가 원자 자성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원자는 크게 둘로 나눠요. 원자 자성을 가지고 있는 원자와 원자 자성이 없는 원자로 나눌 수 있다. 그중 원자 자성이 있는 원자들로 되어 있는 물질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원자들이 있는데 그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N극 방향, 그래서 그걸 멋진 말로 자화된 방향이라고 하는데 자화된 방향이 우연히 다 같은 원자들로만 되어 있어. 되겠어? 그러면 여기가 이 원자는 N극, S극, N극, S극, N극, S극, N극, S극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요. 여기에 있는 N극과 S극은 서로 반대 방향의 힘이라서요. 얘네들끼리 서로 힘을 상쇄시켜요. 합력 0. 여기도 합력 0, 여기도 합력 0을 만들면 양쪽 끝에는 합력을 만들지 못하니까 여기가 뚜렷한 N극, 뚜렷한 S극을 띠겠죠. 이게 바로 영구자석을 만드는 자철석 구조입니다. 되겠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랬다가 여러분들이 자석을 반으로 잘라요? 이거 반으로 잘라봐, 꼬맹아. 반으로 자르면 아까는 옆에 있는 N극 때문에 상쇄됐던 S극이 상쇄가 안 돼. 다시 S극이 드러나. 또 잘라요? 그러면 상쇄가 됐던 애가 다시 극이 드러나. 그래서 자석을 절대로 두 극을 분리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이런 구조를 띠고 있는 게 바로 영구자석의 구조죠. 되겠어? 근데 이건 물질 100만 개 중에 하나의 구조일 뿐이야. 일반적인 애들은요. 일반적인 애들은 어떠냐면 이런 식으로요. 원자 속에는 자화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원자들로 되어 있어요. 원자 자성이 있는 원자로 되어 있는데 걔네들의 방향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 게 일반적 물질들입니다.
일반적인 물질들은요, 원자자성이 있는 원자로 되어 있어도 얘네들의 자화된 방향이 다 달라. 그래서 뚜렷하게 어디가 N극, S극 이게 드러나지 않아. 대표적으로 철이 그래. 철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외부에 영구자석을 이렇게 놔.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인 영구자석을 주변에 놓으면 영구자석이 주변에 자기장을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 거잖니.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면 되겠어? 네. 그 자기장의 영향을 이 안에 있는 물질의 원자가 받는다고요. 그래서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외부 자기장의 영향을 어떻게? 외부 자기장과 얘네들이 같은 방향으로 다 틀어져서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자화된다고요. 되겠어? 이렇게 원자자성이 있는 애 주변에 외부 자기장을 만들면 반드시 얘네들은 외부 자기장과 내부 자기장이 무조건 같은 방향으로 자화됩니다. 무조건 같은 방향으로 자화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외부 자기장과 내부 자기장이 무조건 같은 방향으로 자화되면 여기가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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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 이렇게 되는데 가운데는 지네들끼리 힘이 상쇄되니까 양 끝단 여기가 N극 된다는 얘기고 여기가 S극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다 필요 없어. 외부 자기장과 내부 자기장이 같은 방향으로 자화된다는 얘기는 무조건 자석과 물체가 서로 인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자화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무조건 인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얘가 자화돼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자자성을 갖는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야. 그래서 철이 이 상태라서 철에다가 자석 갖다가 막 비비면 자 외부 자석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돼. 자 그렇게 되는 아이야. 자 그래서 철이 자석에 붙는 거야. 맞냐? 자 그랬다가 여기에 있는 외부 자기장을 치우면 얘 어떻게 해? 외부 자기장 자석을 치워버려. 그러면 얘 어떻게 됩니까? 외부 자기장 때문에 얘가 자화돼서 자성을 떴는데 외부 자기장을 치우면 어떻게 돼요? 외부 자기장을 치우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외부 자기장을 치워도 유찬아 빈 강의실 아무데나 들어가 앉아있어. 자 외부 자기장을 치우면 됐어. 이 영구 자석은요. 그래서 이 물체는요. 외부 자기장을 치워도 얘를 치워도 상관없이 자화된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아이가 있다. 그래서 한번 자성을 띠면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이 엄청나게 강한 애를 강자성체라고 하더라. 이 아이 대표적인 게 바로 철이다. 그래서 철 못은요. 자석으로 막 긁었다가 자석을 치워도 철이 자석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자석이 없이 그냥 이 철에다가 클립을 갖다 붙여도 이 클립이 붙습니다. 얘가 자석의 상태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강자성체야. 근데 자석을 치웠더니 이 새끼들이 원래대로 돌아가. 자성을 잃어버리고요. 원래 불규칙한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 물질도 존재합니다. 이런 애들을 우리는 상자성체라고 하고 대표적인 게 알루미늄 쿠킹오일입니다. 그러니까 자석을 알루미늄 쿠킹오일로 싸고 있으면 알루미늄 쿠킹오일에 돼서 클립이 이렇게 붙어. 그랬다가 자석을 빼는 순간 바로 클립이 떨어져. 이런 얘기야. 알겠어? 이렇게 되는 아이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게 철과 알루미늄입니다. 근데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건 골 때리는 새끼는 얘입니다. 원자자성이 없었던 거. 그러면 아예 원자자성이 없는 원자도 있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원자에 자성이 아예 없어요. 자성이 없는 애들은 화살표 표시를 안 합니다. 원자자성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영구 자석을 갖다 대서 외부의 자기장을 이렇게 만들면
됐어? 이 자기장의 영향을 얘가 받을까? 얘는 자성이 없었는데 받습니다. 신기해요. 자성이 없었는데 외부 자기장이 생기는 순간 됐어? 얘는 자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떻게요? 신기하게도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을 만듭니다.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원자자성이 없는 애 주변에 외부 자기장을 만들면 됐어? 얘는 외부 자기장과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내부 자기장을 만들어요.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내부 자기장을 만든다는 얘기는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무조건 이렇게 원자자성이 없는 애들은 자기장을 만들어주면 무조건 자석과 서로 밀어내는 청력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자화된다는 게 위에 있는 아이들과 반대예요. 그래서 원자자성이 있는 애들은 무조건 같은 방향이라서 인력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원자자성이 없는 애들은 무조건 자석과 청력만 만드는 방향으로 자화된다고요. 청력만 만드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런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반자성체다 이렇게 얘기해. 대표적인 게 구리와 물입니다. 자, 그랬다가 외부의 영구자석 치우면 어떻게 돼요? 치우면 얘는 치우자마자 동시에 자기장을 없앱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자석을 치워도 그대로 자성을 유지하는 건 강자성체 하나고요. 얘만 힘이 엄청나게 세서 잘 눈에 보입니다. 그걸 뺀 상자성과 반자성은요. 그래서 자석을 치우자마자 자기장을 잃어버리고 그 힘이 약하게 나타나. 하지만 나타나는 건 맞아. 그래서 이 반자성을 띠는 특이한 물질이 바로 물이잖아요. 그래서 수도꼭지에 물이 쫄쫄쫄쫄 떨어지게끔 해요. 근데 여기다가 전기를 띠고 있는 대전체를 갖다 대면 물방울 H2O 자체가 약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물을 극을 띠고 있다 극성 물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물은 약하지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띠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를 갖다 대면 마이너스가 근처로 돌아서 가고요. 마이너스를 갖다 대면 플러스가 근처로 회전해서 가기 때문에 전기를 띠고 있는 대전체를 갖다가 대면 물방울은 반드시 전기를 띠고 있는 물질 쪽으로 휘어갑니다. 그래서 근데 대전체가 아니고 뭘 갖다 대냐면 열라센 네오디움 자석 갖다 대요. 자석을 갖다 대면 물은 반자성 체이기 때문에 아까 전기를 띤 물체와 반대로 밀립니다. 되겠어? 물방울이 밀려갑니다. 이런 성질을 띠고 있는 게 바로 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반자성체라서요. 자, 자기장이 있는 곳에 물방울을 집어넣으면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물방울이 밀린다고요. 반자성체라서. 되겠어? 이런 거야. 그래서 얘가 신기해서요. 이거에 대해서 평생 연구한 과학자가 있어요. 그 과학자의 이름이 마이스너입니다. 그 과학자의 이름이 바로 마이스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딴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 요즘에 가장 현대과학에서 핫한 겁니다. 마이스너가 알아낸 현상을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마이스너 효과는 뭐냐면 이렇게 반자성을 띠고 있는 물체를 엄청 센 네오디움 자석 위에다가 반자성을 띠고 있는 물체를 이렇게 올려. 그러면 자석과 가까운데 반자성을 띠니까 그래서 N극 옆에 N극 생기고 여기 S극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이 반자성을 띠는 물체도 물체니까요. 됐죠?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자석이 미는 청력도 생겨. 근데 그 힘이 약해. 그 힘이 약해서 똥꼬가 들리진 않고 들썩들썩만 하는 거야. 그래서 마이스너는 어떻게 하면 이 힘을 더 크게 할 수 있지? 이 힘만 크면 이 새끼 뜨게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 힘을 크게 할 수 있는 방법
찾아봐야지 라고 했는데 그걸 찾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 얘네들을 엄청나게 차가운 공간 영하 200도 근처로 끌고 가자. 그래서 영하 200도 근처로 끌고 가는 순간 온도가 낮아지면 평상시에는 반사성을 띠고 있는 대부분의 물체가 누구냐면 바로 부도체입니다. 평상시에는 저항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전자들이 잘 못 움직여서 자기력이 세게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근데 온도를 낮추다 특정한 온도 가까이 오면 갑자기 저항이 뚝 떨어져서 0이 되는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자, 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을 뭐라 그러냐? 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을 그러지 마요. 죽여버린다. 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을 우리 뭐라 그러니? 도체. 됐어. 근데 도체도 저항이 작지만 없는 건 아니야. 되겠어? 네. 근데 저항이 아예 0이 된다고요. 저항이 아예 0이 되는 물체를 우리는 멋진 말로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초전도체야. 그래서 반자성체인 물질은요, 특정한 온도까지 온도를 낮추면 그 특정한 온도를 우리가 멋진 말로 임계온도라고 합니다. 임계온도보다 온도를 더 낮추면 아예 저항이 0이 되는, 아예 저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초전도체로 바뀝니다. 그걸 알아낸 사람이 마이스너입니다. 그래서 그 임계온도보다 온도를 확 낮추니까 됐어? 네. 갑자기 초전도체가 돼서 여기 있는 전자들이 갑자기 미친듯이 막 움직여. 어느 쪽으로? 반자성을 띠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 힘이 엄청 애가 팍 커져. 중력보다도. 그래서 애가 갑자기 팍 하고 부상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자석이랑 멀어지니까 자기력이 줄어들어. 특정한 높이가 되면 정확하게 중력과 물체의 자기력의 크기가 같아지는 위치가 있겠죠. 그 위치에 얘를 갖다 대면 딱 거기에 고정이 떠 있습니다. 되겠어? 이걸 이용해서 자기 부상 열차, 인공태양 이런 거 만들려고 현대과학에서 미친 듯이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됐어? 우리요 몸이 몇 퍼센트가 물이야? 70%. 그 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개구리를요, 이 마이스라는 과학자가 이 개구리를 냉동해서 여기다가 올리는 거야. 그래서 영하 200도로 데리고 가. 그랬더니 개구리 몸에 있는 물이 반자성을 띠잖아. 이것 때문에 개구리가 뜹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이렇게 허공에 떠 있는, 자 유튜브에 가면 영상 더럽게 많습니다. 되겠어?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요. 자성체까지 문제 풀어가지고 오시면 돼요. 내신 잘 보시고요. 됐어. 그리고 3주 예배하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